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올해 우리 주식시장 정말 공포스러웠었죠. 그런데 그동안의 하락을 모두 되돌리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되십니까? 이 상승이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또 빠져서 변동성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 안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의 순간이라 저희는 시황을 좀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반등에서 혹시 탈출하고 나가야 할 업종과 종목이 있을지, 아니면 지금 꾸준히 매수해가도 되는 종목들이 있을지,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결정적 투자에서 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고문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장 급반등의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사태죠.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됐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주가에는 악재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오늘 시한이죠. 미국에서는 오늘 침공한다고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했고, 러시아는 부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제 일부 이제 전방에 배치돼 있던 부대가 일부 철수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시기가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실제적으로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예상했던 대로 아무래도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베이징 그 동계올림픽이 끝나죠. 그 이후로 과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위험 요소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마 오지 않겠나 해서 당장 악재가 제거된 것, 그다음에 그 악재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하락했던 부분이 어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를 되돌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방금 나왔어요. 1월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1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했고, 이건 시장 예상치 1%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런 것도 최근 중국에서 계속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긴축하고 있는데 중국은 계속 오히려 돈 풀면서 경기 부양책 펼치고 있는 이런 기조에 특별히 어떤 영향이 없겠다, 앞으로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시장에 안심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시장이 안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그야말로 안도 랠리일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한 반짝 상승일지,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랠리가 지금 시작됐다, 오늘 반등을 보고 했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요. 아무래도 반짝 효과라고 좀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까지 오늘 이제 올랐을 때 이걸 보통 이제 추격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손절을 하고 빠져나올 것이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지 못한 주가, 자주 못한 새로운 세상 이런 거 하면서 자고 나면 올라갈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올라가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시세, 그런 추종이 되레 수익을 좀 많이 내긴 했는데, 그거는 아주 새로운 예라고 봐야 되고, 현재로서는 어차피 지금 조정 국면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조정 국면에서 어떤 재료의 소멸에 의해서 주가가 반짝였을 때는 아무래도 좀 털고 나오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 반등점이 있을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다시 말해서 주식을 갖고 있는 부분의 일정 부분 제거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럴 때마다 좋은 기회, 아무래도 현재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장이 오를 때는 줄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악재가 약간의 줄어들면서 반등했을 때는 더욱더 일단 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는 현금 부분을 좀 확보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돌직구로 물어보면 소위 이제 주식을 사 모아가야 하는 때가 아니라 탈출의 기회를 준 것이다. 네, 후자가 맞는데 탈출의 기회라기보다는 일단은 차익이 난 거는 차익을 정도 남겨놓고 이제 매도를 해서 좀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손해준 쪽에서 이제 손해를 이제 줄이는 쪽이라 그러면은 일단 어느 일정 부분에 내가 이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쪽에서 현금 부분을 일정하게 좀 확보해 놓자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의 포트를 어느 정도로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좀 갖고 있게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포트 이상은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쪽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작년과 같이 따라가 쪽에서 성공할 확률은 상당히 낮아졌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확률 게임이라 그러면은 올라가는 쪽에 따라가서 먹을 수 있는 아니면 잃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따진다면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먹는 쪽보다 잃은 쪽이 좀 많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쪽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주식을 지금 수익 계좌를 불리는 게 아니라 계좌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어느 정도 손실을 줄였거나 수익이 만약에 나셨다면 일단 챙겨가는 게 중요하다. 자, 안도 랠리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또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변수에 주목하면서 시장을 다소 보수적인 시각으로 가져가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게 또 3월 FOMC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파이터, 인플레이션 이기겠다라는 전략이 나올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어떤 요인이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연초부터 아무래도 기울기 시작한 거는 이제 금리 문제예요. 미국의 금리 문제예요. 미국의 금리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아무래도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려서 테이퍼링을 하고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해서 풀렸던 돈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미 우리나라 주가 전 세계 그 글로벌 시장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그런 쪽에서 조정적으로 보이다가 그 근간에는 아무래도 팬데믹 관련해 가지고 있었지만은 팬데믹은 최근에 와서는 거의 뭐 영향이 이제 없다고 봐야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리오프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그 리오프닝의 근간은 위드 코로나죠. 위드 코로나에서 엔드 코로나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을 작년 말에 보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감기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미 주가는 관련주들이 이미 반영해서 움직였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리오프닝에서 여행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하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관련주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다 껴들면서 이제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근간은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가 아무래도 기존의 근간을 이루고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현재로서는 해결된다기보다는 시작도 안 했지요. 말만 으렁으렁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주가의 어떤 그 이제 하락 어떤 그 계속 짓눌리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미국의 이제 금리가 2년물하고 이제 우리 10년물 국채를 지금 많이 보는데 지금 2년물 국채가 어제 1.56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연초에 그러니까 올해 한 1월 초에 0.5에서 시작된 게 거의 지금 3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작년까지 따지면 거의 금리가 없었죠. 0.1에서 시작한 건데 이게 이제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점점 빨라지지 않겠냐라는 거고 이제 3월달 금리 인상을 뭐 0.5로 하느냐, 0.25로 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폭으로 할 거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0.25를 하나, 0.5로 되레 0.5를 강하게 때리고 시작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주가에는 악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올리는 것보다는 확 올려놓고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뭐 차례도 7차례니 5차례니 얘기가 많은데 그것 나가봐야 하는 문제고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무래도 물가 다음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원자재는 줄어들고 우크라이나 하면서 곡물 가격이나 뭐 가스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핵심 원료까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원자재의 어떤 그 상승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계속 악재로 남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무래도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인플레이션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FOMC에서 나올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상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미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금리 인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오히려 시장은 불안해할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시장이 불안해할 거다는 이미 금리 인상 얘기의 여파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되레 금리 인상을 강하게 이제 시작을 한다면은 예. 되레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FOMC가 있는 3월 중순 전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오히려 시장에 드러내면 그때부터 이제 좀 안도의 랠리를 펼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도의 랠리까지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시장이 가장 변동성이 줄어든다? 불안해하는 게 이제 그 불안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건데 지금 예측하는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주가에는 이미 영향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는 그냥 하락보다는 안정을 좀 과거보다는 되찾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만약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FOMC 이후가 좋겠다.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좀 현재로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현금을 좀 확보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변동성에 대비해서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반등을 줬을 때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이면 좋을 그런 종목. 저희가 이제 표현을 좀 탈출각인 업종과 종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고모님께서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업종 섹터를 우리 주목하는 섹터는 많이 보는데 주목하지 말아야 될 섹터를 따진다면은 네. 약간의 좀 어폐는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3월 말까지 아무래도 FOMC에서 이제 결정이 나고 미국의 이제 이번 주에 베이징 끝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또 이게 변수거든요. 당장의 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거든요. 이게 지금 해결되는 쪽으로 아무래도 미국은 이제 올해 11월 대선에 바이든의 그 지금 상당히 그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판단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나토가 계속 들어오면은 국경 자체가 상당히 좀 위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서로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떤 그 지역 전쟁으로 가기에는 좀 약간의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현재로서는 올라갈 때 만약에 장중에 좀 올라간다면 추세는 아니고 바닥을 찍고 잠시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포트에서 모든 포트에서 차익 매물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를 감수할 수 있는 손해에서는 일단은 줄여서 현금 확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는 중에서 아마 은행주 쪽은 뭔가 모르게 최근에 바닥치기에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신한은행 기준에서는 전부 다 지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12%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신한은행을 빗대어서 하는 거지만은 상대적으로 은행주는 금리 인상의 혜택을 선반영했다라는 측면에서 3월에 가서 뭔가 액션이 하면 실제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은행주는 선반영된 측면에서는 좀 밀릴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 인상 관련해서 항공주 같은 거가 지금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으로 올라야 되는데 유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감쇄 이러다 보니까 그쪽이 못 오르는데 그쪽은 약간 유가 영향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좀 약간의 좀 계속적인 횡보 내지는 좀 하락 쪽 그런 쪽이 좀 생각을 하지 않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에너지 관련주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는 좀 차익이나 어떤 그 포트에서 좀 제외를 시키고 많이 빠진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다가 또 러시아 사태가 일단락 된다고 하니까 또 오늘 많이 빠졌다가 변동성이 좀 있는데 이제 은행주를 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기대감에 또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만큼 이제는 좀 정리를 해가고 그렇다면 모아가야 할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야 할 업종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반도체 쪽, 5G 쪽 이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뭐 반도체 관련해서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주가가 전체적으로 빠졌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반도체 부품 관련주의 영업이익은 거의 2배가 올랐어요. 평균적으로요.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엄청 올랐는데 주가는 되레 작년에 계속 밀렸고 올해 전부터 계속 밀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는 이런 종목 많이 빠진 쪽에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실적도 작년에 많이 올라서 조금 좀 덜 오르긴 하겠지만은 올해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은 주가가 많이 조정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5G 관련주들은 이제는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고모님이 보시는 탑픽이 있습니까? 주식이? 저는 그 반도체 쪽은 SFA 반도체를 좀 보고 싶고요. 5G 관련해서는 RFHIC를 좀 보고 싶은데 두 종목 다 실적이 괜찮은 회사예요. 일단 반도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후공정 쪽이에요. 근데 반도체는 뭐 후공정이든 전공정이든 뭐 테스트든 부품이든 간에 일단 전체적으로 다 밀렸기 때문에 다 같이 봐도 관계가 없겠다 생각했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665억 정도 나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2배가 올랐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실제로 주가는 빠졌단 말이에요. 올해 영업이익은 거의 800억 이상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도 괜찮아지는데 그렇다면 주가는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는 봐야 된다라는 쪽이고 RHIC 같은 것도 작년에 재작년에 적자에서 작년에 흑자로 돌아서고 올해는 거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43억 나는데 올해 한 7배 정도 280억까지도 예상을 해요. 이건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기 시작이니까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상당히 갖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뭐 그 이제 정부에 관련해서 방사능 레이더 모듈도 이제 수출했는데 이게 매출 대비해서 1회분인데 12% 정도 연초에 벌써 이미 매출이 시작됐다면 올해 실적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 쪽에서 한번 계속 여러 그 반도체나 5G 관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는 뭐 SFH 반도체 그다음에 RFHIC 이런 종목 두 종목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니 이제 뭐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뭐 그리고 사실 이런 보고서의 내용을 저희가 아주 주목하진 이제는 않습니다만 슈퍼사이클을 다시 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언제나 저희는 신중하게 돌다리도 짚어가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반도체 주식을 이야기해 주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자, 결정적 투자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